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문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시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부평에서 20만 대를 만들었던 데야. 근데 자동차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요 차종이 한 5개는 있어야 돼요. 대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중형이 있어야 되고 소형이 있어야 되고 경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도 3천억씩 들었어요. 그럼 3천억씩 들여가지고 20만 대를 팔면 그냥 3천억 나누기 20 그러면 한 대당 개발비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하면 차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회장이랑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만 대짜리로 왜 GM에서 회사를 샀냐? 그럼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랬더니 네 생각은 뭐냐 그러길래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 러시아 쪽이 이게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동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한국에 일부 공장을 줘서 빨리 200만 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대당 15만 원으로 줄지 않냐? 그랬더니 내 생각이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니? 그러길래 옆에 계시는 사장 보고 저 양반이랑 봉급만 비슷하면요 그랬더니 봉급 맞춰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지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 내 나이가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자동차 부문 부회장이 김태구 회장이셨는데, 근데 이 양반이 1년간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났더니 하도 말이 안 돼서 너한테 존댓말을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네가 아주 멍청한 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반말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결론적으로 탁 얘기하면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